오늘도 최초 상승 자리에서 타점을 잡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최초 상승 지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하락 추세 끝에서 반등하는 자리일 수도 있고, 오랜 기간 동안 바닥권에서 횡보를 하다가 갑자기 급등을 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주로 이런 종목들은 시장에서 소외를 받고 있다가 어떤 테마에 엮여 시장의 급관심을 받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혹은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거나 시황에 따라 시장에서 급부상하는 섹터에 속한 종목일 수도 있습니다. 올 초까지 시장에서 거의 관심을 받지 못한 화장품 섹터가 그런 예가 될 것입니다. 여하튼 차트상에서는 제가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시하며 최초 상승 자리 찾는 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차트상에서 최초 상승을 시작한 종목이 향후 어떤 과정을 거쳐 상승을 하고 또 어떤 과정을 거치며 하락 국면에 들어서게 되는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뉴스를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앵커님 나오세요. 삼성전자의 보행 보조 웨어러블 로봇 보핏이 다음 달 출시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증시에서 수혜주 찾기가 분주하다. 시장에서는 SPG를 비롯해 이렌시스, SBB테크 등 보핏의 부품을 공급 중인 것으로 알려진 업체들에 주목하는 모습이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첫 웨어러블 로봇 보핏 출시를 준비 중이다. 최근 한 경제 매체는 삼성전자가 내부적으로 보핏 출시 시기를 확정하고 소개 영상 등 막바지 준비 작업에 한창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보핏이 올해 추석 전인 다음 달 초 출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실제 삼성전자는 올해 보행을 보조하는 웨어러블 로봇 보핏을 시장에 내놓을 전망이다. 초기 생산 물량은 10만 대로 알려졌다. 이미 지난해 보행 보조 로봇 관련 특허를 출원하는 등 사전 작업을 마쳤다.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로봇 보핏은 거동이 불편한 노년층을 비롯해 걷기 운동이 필요한 사용자들의 보행을 돕는다. 전 연령층의 근력 강화 및 체력 증진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당초 지난해 하반기 출시 예정이었으나 올해로 출시 시점이 미뤄진 상태다. 조만간 보핏이 출시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혜주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투자업계에서는 보핏의 수혜주로 액추에이터를 단독 공급하는 SPG를 비롯해 감속기를 공급하는 이렌시스와 SBB테크, 보핏의 시제품 조립 생산을 맡은 인탑스 등이 거론되고 있다. 실제 SPG는 지난 22일 삼성전자와 약 2년간의 공동 연구개발 끝에 개발한 구동형 액추에이터를 보핏에 단독 공급한다고 밝혔다. SPG가 공급하는 액추에이터는 정밀 감속기와 모터, 제어기가 결합된 구동부를 말한다. 보핏의 좌우에 2개의 액추에이터가 탑재될 예정이다. 이렌시스는 보핏의 감속기를 공급하고 있어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다. SBB테크 또한 이렌시스와 함께 보핏에 들어가는 감속기를 공급하고 있으며 메인 공급사는 이렌시스로 알려졌다. 감속기는 로봇 제품 원가의 30에서 40%를 차지할 만큼 핵심 소모성 부품이다. 인탑스도 대표 보핏 관련주다. 인탑스는 주요 납품사들로부터 부품을 받아 보핏 완성품을 제작한다. 올해 초 보핏의 시제품을 최종 조립 생산 등을 독점적으로 맡아 삼성전자에 제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시장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외에 드림텍도 보핏 관련주로 묶이고 있다. 앞서 IBK투자증권은 보핏에 적용되는 구동부 모듈, 메인 모듈, 센서 모듈, 통신 모듈 등을 드림텍이 담당할 것으로 전망돼 신규 매출이 기대된다고 밝힌 바 있다. 흥국증권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드림텍의 웨어러블 모듈 매출이 올해 4분기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했다. 오늘 이 뉴스가 보도되면서 관련주들이 모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제가 전에 올해가 가기 전에 로봇주들이 한번 크게 시장에서 부각되는 시점이 올 것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로봇 산업 자체가 미래의 시장을 주도할 산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감소로 앞으로 군대에 갈 청년들이 줄어들어 국방력에 큰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 대안이 바로 로봇입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숙련공들 부족으로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 대안도 역시 로봇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각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까지 로봇들이 파고들지도 모릅니다. 이런 관점에서 중장기 투자자라면 이 섹터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SPG입니다. 상장 초기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1326 차트가 아닌 이평선 차트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1326 차트와 이평선 차트를 병행해서 보면서 타점을 잡아내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 차트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상장 초기에 상승 추세를 이어가다가 급락에 가까운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서서히 반등을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주 좋은 타점이 보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입니다. 엠벨선 안쪽으로 들어온 캔들이 21선 위로 안착을 한 자리입니다. 볼벤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진 것도 보입니다. RSI 중심선 통과는 한 타임 늦게 나오지만 이 정도면 충분한 타점이 됩니다. 이후 아주 좋은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큰 언니 캔들이 등장합니다. 매도 타점입니다. 이후 조정이 나오고 나서 급반등하는 자리가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바로 전에는 테마선의 지지를 받으며 반등의 기미가 보였습니다. 타점은 급반등하는 자리가 좋습니다. 하락 추세 끝에서 급반등을 알리는 큰 오빠 캔들에서 타점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반등의 신호는 나옵니다. 큰 오빠 캔들이 뜨기 전날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이 뜨면서 주가가 상승한 것이 보입니다. 가격 캔들로 따지면 테마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평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는 언제나 좋은 타점이 됩니다. 여기서 타점을 못 잡았다면 큰 오빠 캔들에서는 타점을 잡을 줄 알아야 합니다. 반등할 때 급반등을 할수록 상승하는 힘이 좋다고 했습니다. 이후 급격한 상승 추세를 이어가다가 큰언니 캔들이 뜹니다. 여기입니다. 매도 타이밍입니다. 뒤에서 추가 상승이 나오지만 이런 거에 연연해하면 안 됩니다. 급등 후 조정이라는 공식에 따라 매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길고 긴 하락 추세를 이어갑니다. 중간에 121선의 지지를 받으며 반등을 할 것 같다가 저항 라인에서 밀리자 다시 밑으로 흘러버립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차트를 좀 크게 해서 보겠습니다. 121선이 살짝 깨졌다가 회복을 했습니다. 제가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이 라인이 강력한 지지 라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좋은 타점이 됩니다. 강력한 지지 라인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이후 다시 저항 라인에서 밀리는 모습입니다. 제가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이 차트에서 가장 강력한 저항 라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강력한 저항 라인과 강력한 지지 라인 사이에 갇혀 있는 형국입니다. 한마디로 박스권입니다. 박스권 공략 방법은 간단합니다. 물론 박스권이 큰 박스권이 아니라 작은 박스권이라면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추세가 결정이 된 후에 매수 타점을 잡아도 늦지 않습니다. 반면 큰 박스권에서는 지지라인을 터치하고 반등할 때 매수 타점을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확실한 돌파 신호가 나왔을 때
타점을 잡으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돌파 신호가 나왔나요? 나왔습니다. 저점을 높인 후에 캔들 몸통이 저항 라인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분명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위험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래량이 충분히 뒷받침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전 돌파 시점에서 발생한 거래량입니다. 이번 돌파 과정에서 발생한 거래량입니다. 아무래도 거래량이 부족합니다. 충분히 매물 소화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돌파가 나왔습니다. 가짜 돌파일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서 더 치고 가기 위해서는 막대한 거래량이 발생하며 매물을 소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위험 구간이 되는 것입니다. 매도하고 빠져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예상대로 밑으로 흘러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파 신호가 나왔습니다. 하락 추세 끝에서 12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면서 지금 캔들 몸통이 저항 라인에 바짝 달라붙어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돌파가 나왔지만 또다시 거래량이 뒷받침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도하고 빠져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급등 후에 주가 흐름이 어떻게 전개가 되었는지 유심히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뭐가 느껴지셨나요? 뭔지 모르지만 주가가 상승하려는 의지가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급등 후에 조정이 나왔지만 강력한 지지라인을 터치하고 반등하며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항에서 계속 밀리고는 있지만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추세 추종의 원칙에 대해 강조를 드렸습니다. 보조지표의 추세선보다는 이평선의 추세가 더 신뢰도가 높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방금 그은 추세선에서 확인되듯 지금 추세가 살아있는 형국입니다. 121선도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테마선도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 이평선인 21선은 추세가 꺾인 상태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세를 따질 때는 단기 이평선보다는 장기 이평선이 신뢰도가 높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차트에서 주가 흐름은 분명히 추세가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평선 중에 단 하나의 이평선만을 쓸 수 있다면 저는 121선을 쓸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선이 추세를 가늠하는데 중요한 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선을 더 쓸 수 있다면 저는 테마선을 쓸 것입니다.
이 녀석은 장기 이평선과 단기 이평선의 장점을 두루 다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녀석은 121선보다 한 타임 빠르게 추세를 표현해 준다고 했습니다. 앞쪽에서 테마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하는 자리가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이평선 매매법에서 이 자리가 맥점이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121선도 살아있고 테마선도 살아있습니다. 추세선도 살아있습니다. 추세선을 깨고 캔들이 내려오지도 않았습니다. 확실한 상승 추세입니다. 다만 캔들들이 일시적인 조정을 보이고 있을 뿐입니다. 지난 시간 차트 공부에서도 이 자리에서 급등이 나온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급등을 예견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단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삼각수렴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주린이 분들은 이런 삼각수렴이 아직 잘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300개의 차트를 3년 동안 매일 관찰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노력이 있어야 차트를 제대로 볼 줄 알게 됩니다. 제가 공부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차트 하나하나를 일일이 다 따져가며 분석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절대 차트 분석을 할 수 없습니다. 차트 분석을 할 줄 모르면 절대 타점을 잡아낼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무슨 검색식에 걸린 종목에 무턱대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차트상에서 맥점이 나왔을 때 타점을 잡아야 합니다. 지금이 맥점입니다. 제가 지금 수많은 검색식을 연구하고 있지만 이러한 맥점들을 잡아내는 검색식은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라는 것을 그 어떤 검색식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최소한 하락 추세 끝에서 반등하는 양봉에서 매수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음봉이 떴습니다. 저는 여기를 매수 타점으로 잡습니다. 근거는 앞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저 거래량 뒤에 양봉이 뜬 자리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런 급등 타이밍을 잡아내는 검색식을 만들어내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수분들이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완벽한 검색식을 아직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으니 올해 안에 완성해 볼 생각입니다. 여하튼 그때까지는 차트 전문가가 되셔야 합니다. 어떤 차트를 만나더라도 스스로 분석해서 타점을 잡아내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차트를 길게 해서 보면서 앞쪽의 저항 라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이미 전고점을 돌파하고 신고가 영역에 들어섰네요. 지금 이 종목은 고가놀이 중입니다.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고 돌파가 나오고 나서 등락이 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팍 줄었다가 오늘 다시 엄청난 거래량이 발생을 했습니다. 가격 캔들에서는 엄청난 음봉이 떴습니다. 오늘 최고점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쭉 밀려버린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확인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장대 양봉의 고점은 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장대 양봉의 고점이 살짝 깨어지기는 했네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더 치고 갈까요? 아니면 밀려버릴까요? 물론 주포의 핸들링 혹은 이 종목의 모멘텀이 시장에서 부각되는 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때가 삼성과의 협업 소식이 시장에서 부각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전고 라인을 돌파한 상태입니다. 거래량은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윗꼬리 아랫꼬리 혹은 장대 음봉들이 연속적으로 출현을 하면서 매물을 소화하고 있지만 장대 양봉의 고점은 크게 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승 추세가 끝나지 않고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이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기억이 납니다. 고수는 음봉을 좋아한다. 고수는 눌림을 좋아한다. 고수는 매물 소화 음봉을 좋아한다. 여기서 타점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고수 중에 고수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후에도 장대 양봉의 고점이 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량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캔들에서는 긴 윗꼬리로 매물을 계속 소화를 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제가 보통 고점에서 발생하는 긴 윗꼬리는 저항에서 밀린다는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굳이 설명을 하자면 신고가를 갱신하고 나서 광기가 발동된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를 가져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인간의 광기가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광기가 발동이 되면 아무도 못 말립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게 신고가 영역의 매력입니다. 이게 인간의 광기입니다. 급등 후에 조정이 나오는 것이 상식이지만 광기가 한번 발동이 되면 이 종목을 사고 싶어 사람들은 안달이 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상승 초기를 잡아내는 것입니다. 그럼 차트를 뒤로 돌려 맥점들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영역에 들어서는 자리입니다. 물론 신고가 영역에 들어선다고 다 날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차트만 보아서는 안 되고 종목 공부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삼성과의 협업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부각되는 상승 모멘텀 중 하나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삼성과 엮여 있다면 그 주식은 날아간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모멘텀을 숙지하고 신고가 영역에 들어설 때 타점을 잡아내야 합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이전 고점이 형성될 때 발생한 거래량의 3배 이상이 터졌습니다. 고수들은 그냥 압니다.
이 주식은 날아간다. 여기서 이렇게 감지를 합니다. 삼박자가 맞아 들어갑니다. 상승 모멘텀, 신고가 영역으로의 진입, 역대급 거래량 발생. 물론 많은 경험이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단주로 꾸준히 연습을 하시다 보면 이런 자리들에서 타점을 잡는 감각을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장에서 이런 종목들이 언제든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꾸준히 공부하고 꾸준히 단주로 연습하시다 보면 이런 종목들이 등장을 했을 때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이제 최고점에서 추세가 꺾이는 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인간의 광기가 꺼지고 이성이 발동이 된 것입니다. 모멘텀이 소진이 되고 이 기업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평가가 냉정하게 이루어진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더 크게 시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협업이 아니라 삼성이 이 기업의 지분을 인수한다는 소식이 나온다면 다시 광기가 발동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소식은 없었습니다.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크게 조정이 나오고 나서 반등의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테마선의 지지를 받으며 반등하고 있지만 아직 21선 위로 안착하지는 못했습니다. MACD에서 골든크로스가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스토캐스틱 슬로우에서 하늘색 웅덩이가 보입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이 떴습니다. 거래량은 줄었는데 가격은 올라간 자리가 앞에서 나왔습니다.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더 기다릴 것입니다.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여기서 타점을 잡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 차트에서는 테마선이 아주 중요한 지지선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승 과정에서 두 음봉으로 조정이 나오지만 도지 캔들이 뜨면서 테마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합니다.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저항 라인에서 밀리는 모습입니다. 매도 타이밍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조정이 나오고 나서 121선을 터치하고 두 번이나 반등이 나왔지만 역시 중요 저항 라인에서 밀려버린 모습입니다. 제가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이 라인을 돌파하는데 두 번이나 실패를 한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121선을 돌파하며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앞쪽에서부터 추세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무엇이 느껴지시나요? 마치 먼 바다에서 파도가 밀려올 때를 연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큰 파도의 파동이 점점 바닷가 근처로 오면서 파동의 크기가 작아지고 있는 것이 연상이 되어집니다. 파동에너지 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도 일종의 삼각수렴하고 같은 현상으로 해석을 합니다. 크게 보면 여기서도 삼각수렴이 보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분명한 삼각수렴입니다.
힘이 응축되는 과정입니다. 추세선 자체도 살아있는 것이 보입니다. 추세선을 깨고 캔들이 내려오지 않고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21선이 살아있습니다. 테마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이평선 매매법에서 최고의 타점 중 하나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다시 신고가를 갱신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가가 저점 대비 3배 이상을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서 더 치고 가기 위해서는 삼성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들로부터 대량 수주권을 따내는 모멘텀이 발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장에서 로봇 테마라는 모멘텀 자체가 식기 시작을 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매도하고 빠져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쌍봉을 찍고 주가가 밑으로 흘렀네요. 이번에는 두 번이나 241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역시 저항에서 밀리는 모습입니다. 반등의 자리가 나왔나요? 나왔습니다.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이 보입니다. 테마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하기 직전입니다. 캔들들이 121선과 기준선의 지지를 잘 받고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반등이 나왔지만 역시 강력한 저항 라인에서 밀리자 밑으로 줄줄 흘러내린 상황입니다. 이제 충분히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반등의 자리가 나왔나요? 애매합니다. 21선에 안착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RSI 중심선을 돌파하지도 못했습니다. 좀 더 기다려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또다시 흘러버렸네요. 이렇게 긴 하락 추세 끝에서 반등의 자리를 찾을 때는 조심을 해야 합니다. 확실한 반등의 자리가 나올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실로 내려가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차트를 크게 해서 보면서 추세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제가 추세선을 미리 그어 놓았습니다. 추세를 돌린 것이 확실합니다. 지금 로봇주들이 모두 큰 조정을 받고 다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30분봉에서 타점이 나오면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